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주식공장장 TV. 오늘도 좀 열악한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어제 미국 시장과 또 유럽 시장을 놓고 보면 각오를 좀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공포보다는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힘든 장세는 맞는 것 같아요. 바닥이 왔는지 아니면 또 다른 또 변동성이 있는지 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9년 만에 1700선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11년도 10월 달인가요? 1666포인트를 기록했죠. 9년 만에 오늘 1670선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쵸? 오늘 2% 넘는 상승세로 오히려 미국, 유럽이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과연 이제 코스닥이 오늘 일주일 만에 어떻게 보면 상승 반전했어요. 지난주 화요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정확히 이제 일수는 7일 만이죠. 그쵸? 일주일 만에, 오늘 상승세로 마감이 된 것이 과연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지. 그쵸? 그럼 코스닥의 상승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이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 코스닥이 또 상승 반전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겠죠. 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인 매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특히나 환율이 10년 만에 1240원대를 돌파하는 그죠? 2010년도 6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1246원 달러당 1246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1243원인가요? 큰 폭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환율 시장도 좀 불안하고요. 그죠? 1243원인가 44원, 40원이 훌쩍 넘는 그런 상승세로 마감이 돼서 이거 외국인 매도가 이게 그쳐질 수 있을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많이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어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많이 맞았어요. 정말 그로키 상태라고 얘기하죠. 다운되지 않을 정도 지금 맞고 있는, 물론 이미 다운이 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카운터 펀치가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워낙 많이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성이 좀 생겼어요. 그쵸? 오늘 실질적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1700선이 무너지고, 42포인트 빠졌어요. 근데 42포인트 빠진 건 최근의 하락에 비하면 그나마 감내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구나. 그죠? 워낙 많이 좀 다쳤던 그런 어떤 투자 심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뭐 글로벌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내일 또 미국 시장이나 또 유럽 시장 급 반등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된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오히려 더 선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대규모 어떤 유동성, 그죠? 각국의 정책들, 이런 부분이 약발이 안 먹힌다라는 것이 더욱더 공포로 다가섰는데요. 일단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리만 돌아서게 된다면, 이 슈퍼 울트라급의 유동성은 분명히 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어떠한 긍정적이라는 얘기냐면, 하락에 따른 부정이 아니라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은 반드시 해줄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면서 다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뭐 환율 시장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특히나 미국 시장 동향, 유럽 시장 동향 뭐 난리가 났죠. 그렇죠?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덜너덜해진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일주일 만에 또다시 상승 반전을 했다. 이 부분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뭐 어떠한 분석,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뭐 주저앉아서 손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은 여전히 전개가 되고 있고 아직은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희망을 또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IT, 뭐 반도체, 5G
예, 그죠? 뭐 2차 전지 같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이전의 주도주. 근데 항상 이들 주도주 외에 또 한 가지를 끼워 넣는다라고 하면 항상 바이오를 꼽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다시 한번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어요. 정확히 예측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제 좀 돌아서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과연 바이오가 선점을 할 수 있겠느냐, 주도주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코스닥 시장 내에 제약 바이오의 시총 규모가 물론 이제 2018년도 셀트리온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2018년 2월 이전 셀트리온이 포함된 시가총액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소로 이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시총이 줄어든 그런 어떠한 원인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특히나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런 어떠한 막연한 신뢰도 하락, 그죠? 이런 부분이 사실 코스닥 시장 내 제약 바이오 시총 규모를 많이 줄어드는 그런 어떤 또 원인이 됐었죠. 그렇죠? 특히 뭐 작년부터 이어져 온 그런 어떤 바이오 관련 악재들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 시장에서 불신, 못 믿겠다 바이오 더 이상,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네이처셀이라든가 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사태도 있었죠. 그리고 한올바이오, 그죠? 뭐 임상을 거짓으로 발표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또 삼상 발표 만족할 만한 또 삼상 결과를 또 도출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시장 전반에 또 불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또 이런 어떤 시장에서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반도체라든가 또 5G, 또 2차 전지, 또 기타 다른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로 매기가 집중되는 그런 또 원인을 또 제공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또 이런 시장의 또 불신의 원인을 또 야기했던 그런 종목군들의 시총이 많이 줄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5조 원을 넘었다가 1조도 안 되는 9천억대로 주저앉았었고요. 그다음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 4조 4천억 정도에서 1조 7천억대로 확 시가총액이 빠졌죠. 코오롱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8,600억에서 2천억이 붕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고요. 지금도 이렇게 썩 좋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신뢰도가 많이 상실이 됐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가 완전히 죽었느냐?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죽었느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오늘자 시가총액 비중이에요. 코스닥 전체. 오늘 뭐 흐름이 괜찮아서 CJ ENM을 제외하면 대부분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4개 종목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바이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위 압도적이죠. 그죠? 2위가 HLB. 그 다음 쭉 보니까 시젠이 7위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가 11위.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제넥신. 그래서 절반 이상은, 그죠? 아무래도 절반, 시가총액에서 절반 이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아닙니까? 퍼센티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압도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HLB가 많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감소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한때 시총 비중이 잘 나갔을 때 전체 코스닥에서 20%를 차지했었어요. 제약바이오가. 그런데 이제 지금 한 11% 정도로 반토막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반도체가 아무래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 보시면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 보이고요. 원익 IPS도 보이고 그렇죠. 뭐 SK 머티리얼즈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또 보이죠. 그죠? KMW 같은 이런 5G 관련주들 많이 올라왔죠.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IT가 지금 약 12%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시총이 지금 IT에 비해서 2등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 규모, 하루에 매매되는 거래 규모, 거래 대금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총각을 다투죠. IT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렇게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신뢰도가 많이 위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 거기다가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올해 굉장히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레코드에 의한 이 바이오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서 그나마 입지를 좀 견고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지금 현재 뭐 시장도 그렇고 이 바이오 제약 종목군들의 흐름도 그렇고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시가총액 1위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 돌파 직전에 바로 좀 밀려 내려왔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정 마무리하고 최근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유럽, 미국의 또 이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일본의 제약 지수, 바이오 지수와 이번 니케이 지수죠. 종합주가 지수의 차이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 신고가 부근이 아니에요. 그죠? 밑에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종합주가 지수, 니케이 지수인데요. 근데 파랗게 하늘색으로 보이는 게 그렇죠. 제약 바이오 지수예요. 근데 제약 바이오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익률도 마찬가지예요. 니케이 지수의 수익률하고 그죠? TSE 토픽스라고 하는 제약 바이오 지수의 수익률 차이도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와 그렇죠? 제약 바이오 지수의 차이를 보게 되면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지금 역사적 고점 부근이 아닌데요. 제약 바이오 지수는 고점 부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률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고 있죠. 일본과 중국이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선진국 한번 볼까요? 유럽 같은 경우도 유럽도 지금 전체적인 지수, 스톡스 지수와 제약 바이오 지수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제약 바이오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죠? 종합주가 지수는 거기에 비하면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고요. 수익률 차이도 월등하게 많이 나고 있죠. 제약 바이오가 훨씬 더 헬스케어가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이렇게 보시면 미국도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최근에 무너져서 그렇죠. 근데 S&P 500하고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죠. S&P 500도 역사적 신고가긴 하지만 생명공학 지수도 역사적 신고가 부근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나스닥 수익률, 또 S&P 500 수익률 보면 수익률은 S&P 500이 제일 처져요. 그 다음이 나스닥이에요. 그리고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은 게 바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이나 일본 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상승보다 오히려 제약 바이오 지수가 훨씬 더 우상향하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제약 바이오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거 비단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이든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반도체 2차전지 또 5G 관련 종목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이오에 대한 말씀도 요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바이오를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많이 빠지면 사야 되는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서 패닉 상태에 있습니다만 바이오도 2020년도에 주도주 후보군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시장화를 정상화할 수 있는데 가장 또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업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 유럽, 미국 종합주가지수도 바이오 업종이 더 높다라는 것. 결국은 그렇죠. 바이오의 급락은 언제나 매수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과거 질병 관련 이슈는 바이오의 매수 기회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특히나 경기 침체, 아직 경기 침체라고 확정 짓긴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가 경기 침체로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섹터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바이오, 얘가 예전에 2015년도가 바이오의 태동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1차 대세 상승기였고요. 그죠? 코스닥의 제약이 하늘색이고요. 회색이 KLX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1차 대세 상승기에 이어서 이게 2014년도 말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1차 대세 상승기가 이어지고 나서 또 한미약품 사태가 또 발생을 하면서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뭐 신라젠이라든가 셀트리온 2016년도, 2017년도 말까지 해서 2차 대세상승기가 이어졌죠. 그 이후로 이제 2018년도 초반에 셀트리온이 그죠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악재들 또 시장의 어떤 열악함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또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신뢰도 추락 이런 부분 때문에 2년 동안 바이오가 지금 조정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다시 3차 대세 상승기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뭐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뭐 알 수 없습니다만 뭐 후보들이 많잖아요. 그쵸? 제가 올해 바이오는 뭐라 그랬어요? 임상 1상 시장한다, 뭐 이상 준비 중이다, 승인이 났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그렇죠. 실질적으로 돈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나마 괜찮은 시세를 내고 있는 이유는 그렇죠. 실적입니다. 그리고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라든가 그죠? 기술 수출에 성공한 그런 바이오 벤처 기업들,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그나마 주가가 괜찮은 이유 자체는 바로 실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이오가 다시 한번 3차 대세 상승기가 나오기 위한 어떤 조건은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 맥혀야 된다는 것인데요. 2차 대세 상승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셀트리온의 글로벌 시장 진출. 근데 바이오가 IT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IT 관련 벤처기업이 있다 그래요. 근데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불가능하죠, 거의. 근데 글로벌 빅파마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이오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셀트리온이라는 무명 잘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나라 셀트리온 사실 안개 얼마 안 됐잖아요. 뭐 몇십 년 되지 않았었잖아요. 이제는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회사로 우뚝 섰죠. 그죠? 여러분 그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그죠? 신종플루, 그죠? 타미플루라는 약으로 유명해진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이런 회사들은 지금이야 글로벌 빅파마가 됐습니다만 이 타미플루가 본격적으로 매출화되기 전에는 100위권에도 못 들었던 미국의 아주 작은 중소형 벤처 제약회사에 불과했었어요. 한 방에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을 했거든요. 자,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들도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했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베링거 인겔하임의 1조 5천억 기술 수출, 알테오젠의 1조 6천억, 그죠? 유한양액이 얀센으로 기술 수출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그렇죠. 글로벌 빅파마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종목군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다음 최근 백신 개발 업체들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3차 대세 상승기, 제약바이오의 3차 대세 상승기 언제 올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물론 지금의 이런 혼란스러운 국면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개발 신약, 그죠?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 신약들이 글로벌에서 매출이 나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O 바이오팜이라든가, 지금, 그죠? NDA를 준비하고 있는 HLB라든가, 또 메지온, 이런, 회사들. 그 외에도, 여러 회사들이, 그럴 후보의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죠? 글로벌에서 맥히는, 우리나라의 이런 신약들이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가 3차 대상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그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 바이오가 이 코스닥 시장 또 코스닥 시장이 또 전체 주식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당장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니까 거래소는 정말 초토하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팔까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셀 코리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 수 있을까요? 지금 1월 한 중반인가요? 부터 한 지금 13조, 14조 원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것 같아요. 누적으로 보게 되면. 10조가 넘었다는 얘기죠. 단기간에 지금 10조가 넘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 부담감 때문에
자금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조금 달라요. 코스닥은 드문드문이지만 빨간불이 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그죠? 이게 코스피처럼 자 셀코리아라고 한다면 코스닥도 코스피처럼 싹 다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드문드문 보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뭐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살 주식은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건데 이 난국에도 그런데 보시면 코스닥이 4일 연속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00억이에요. 코스닥 시장의 2,500억 순매수는 작은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많은 규모가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쉽지 않아도 그렇죠. 2,500억 가까운 순매수는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낙담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러한 어떤 희망적인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 위축되지 마시고요. 맞을 만큼 많이 맞았어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어디가 바닥이 될지 모르지만 예측하기 힘들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도 S&P 500 미국 지수 기준으로 보면 2200, 2300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왔어요, 지금. 그죠?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오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650선이 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뭐 기술적으로 본 거고 과거에 어떠한 침체가 왔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그 정도 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꼭 거기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나마 이제 165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이 의외로 2%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500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이 500이라는 라인도 심리적인 지지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그나마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조금씩은 등장하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 와서 내가 어떻게 좀 매매를 통해서 어떻게 좀 손실을 복구한다 또 리스크를 회피한다라는 차원은 좀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분명히 지난번에 좀 드렸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또 반대급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버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힘든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뭐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공장 TV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여전히 비관론이 팽배해요. 제가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한테 이제 보람이 되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저한테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한테 힘을 주시면 더욱더 좋은 방송, 희망이 되는 또 수익이 되는 방송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